제19화 골륜파 금곡사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19화 골륜파 금곡사관. 골륜파의 가장 큰 행사 중 하나는 당연히 원시천존에게 매년 제사를 올리는 일이었지만, 골륜파는 강호 무림정파로 5년마다 치르는 골륜대회를 제일 큰 행사로 여기는 무림인이 대부분이었다. 무림인 중에 도교를 신앙으로 섬기지 않는 인물들은 원시천존에 대해 모르는 인물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골륜파의 제사는 몰랐지만 골륜파가 5년에 한 번 기일을 정해 대회를 열었고, 이를 골륜대회라 하여 골륜대회를 모르는 무림인이 없을 지경이었다. 현재 골륜파의 골륜대회는 비록 첫날 오전 시간을 지나고 있었지만, 이곳 골륜파의 본전인 삼청은 매우 많은 사람으로 문전성시를 이루며 그 열기가 점점 더해가고 있었다. 하지만 원래 계획했던 대회 선언은 이미 선언되어야 했지만, 태청전에서 12도관 관주들의 회의는 늦어지고 있었으니. 황, 도대체가 말이 돼요. 관주들 지금 정신이 있는 것이오. 13세의 소년에게 대제자가 되는 기회를 주자는 것은 말이 아니 돼요. 우리 골륜파의 기원은 주나라 무왕부터 시작되었으며, 이는 누천년의 중원 역사와 함께했습니다. 그런데 그 누천년 역사에서 단 한 번도 18세 이하의 문화가 대제자가 되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12도관 중에 제일 세가 약한 금국의 제자가 대제자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끙! 나이가 50년세나 되어 보이는 사람이 원탁 한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우수로 탁자를 내려쳤고 침 튀겨가며 열변을 토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얼굴이 뜨뜻한지 붉은 얼굴을 하거나 어떤 이들은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모습이었다. 이때 영보관 관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지요. 장문인! 아하, 관주. 우리의 약속을 모르시오? 우리 18도관은 이제 12도관만 남았다오. 영보관주. 우리는 금곡에 큰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소? 마교 1차 바로와 지난 정사대전에 금곡의 전대 관주였던 현경도인의 도움을 여기 모든 관주분들의 선사들께서는 톡톡히 받았소. 엄연히 우리 금곡도 우리와 똑같은 지위를 가진 12도관의 한 기둥이요. 원탁에 앉아 회의한 12명의 인물 중에 영보관 관주와 두세 명의 얼굴은 그 얼굴이 더욱 붉게 물들어 있었으며, 현재 논해지고 있는 회의의 주제로 매우 불쾌한 표정이었다. 모든 도관은 대제자 후보를 각각 한 명을 의무적으로 추천할 수 있으며, 여기 모인 12개의 도관은 또다시 각 관주의 제가를 받아 각 도관은 한 명 더 후보를 낼 수 있어. 그러니 여기 있는 금곡사관 관주는 본인의 제자를 의무적으로 대제자로 추천할 수 있다는 것이요. 현재 우리는 12명이 대제자 후보를 제외하고 나머지 각 도관에서 한 명씩 추천한 인물에 대해 검토하는 자리지, 금곡의 제자를 검증하는 자리가 아니란 말이요. 그것은 장문인의 말씀이 맞소. 하지만 그동안 없었던. 이보시오, 곤도관 관주님. 말씀하시오. 금곡사관 관주님. 곤 도관도 영보관 관주와 같은 의견을 개진하려 할 때 금곡사관의 관주인 적하도인이 말한다. 그는 바로 유성문의 스승이었으니. 영보관 관주님 또한 곤도관 관주님,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관주님과 장문인, 제 제자가 나이가 많이 어린 것은 사실이요. 하지만 우리 금곡은 1인전승의 도관의 전통이 있어서 많은 제자를 배출하지 않소. 하지만 장문인께서도 언급했듯이 나의 선사를 기억해 주시기 바라오. 우리 성문은 나의 선사 현경도인 못지않은 오성과 무고를 가지고 있어. 이것이 나의 답변이요. 적하도인은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12도관의 관주들을 곤혹스럽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과거 마교 1차 바로 때
마교의 전통적인 군사, 만회의 모략으로 10만대산에 동원되었던 곤륜파의 관주들 이하 문화들은 10만대산, 괴혈국이라는 협곡에서 큰 재난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복마정과도 같은 곳에서 고립되어 모두 몰살될 위기 앞에 현경도인의 말도 안 되는 신이와 그의 기지로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 곤륜파 문화들은 이후로 이날을 기억하며 괴혈득생이라고 부르곤 했었다. 마교 1차 바로 때 현경도인의 활약이 없었다면 지금 곤륜파는 12도관이 아니라 1개 내지 2개의 도관이나 있었을까? 괴열득생. 곤륜파 장문인의 낮은 음성이었다. 허허허허. 장문인의 말에 장문인을 제외하고 다른 관주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낮은 신음을 내었다. 좋소. 나 영보관 관주 허웅도인은 이번 의열권을 행사하지 않겠소. 영보관 관주의 눈치를 보는 곤도관 관주는 나도 영보관 관주의 뜻과 함께하겠소. 괴열득생을 말해도 두 분의 뜻이 그렇다면 장문인 관주들께서 너무도 어려워하시니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11명은 적하도인의 얼굴을 보았다. 무엇을 하려 하시오? 장문인의 말에 적하도인은 얼굴 가득 미소를 지으며 나의 애제자를 간단하게 시험하시고 이번 대회에 대제자 후보생으로 발탁할 것을 제안하오. 적하도인의 말에 11명은 떨떠름한 표정이었다. 조금 의외의 말이 적하도인을 통하여 나왔기 때문에 아니, 금곡사관 관주께서는 어떻게 하시려고 영보관과 곤도관은 어떻게 하든 성문을 떨어뜨리려 할 것인데 곤륜파 장문인의 전음이었다. 장문인께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문은 반드시 관주들의 마음을 돌려놓을 것이니 말입니다. 적하도인도 전음으로 장문인에게 대답한다. 이에 장문인은 적하도인의 표정을 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 후 좋소, 금곡의 의견으로 진행하겠소이다. 다른 도관의 관주들께서는 불만이 없으시지요? 곤륜파 장문인은 눈을 우에서 좌로 쓸어본다. 이리에 있으신 분은 지금 의견을 개진하시기 바라오. 11명의 도관 관주들은 장문인의 말에 묵묵히 고개만 끄덕인다. 그렇다면 금곡의 의견으로 금곡의 제자를 지금 태청전으로 데리고 오라. 원탁 옆에서 한 명인 곤륜파 문화가 걸어 나온다. 조금 어두웠던 태청전은 원탁을 중심으로 햇빛이 들어와 원탁 관주들은 서로 얼굴을 명확하게 볼 수 있었지만 원탁을 제외하고 조금 어두운 이유로 다른 사람이 있음도 알지 못했으나 어두운 곳에서 한 명이 걸어 나왔다. 처벅. 일대 제자 원진이 장문인의 명을 받듭니다. 처벅. 원진이라는 곤륜파 도인이 12명의 관주들에게 허리를 굽혀 예를 취한 후에 허리를 숙여 뒷걸음을 10걸음 정도 한 후 뒤 돌아 당당하게 걸어 나갔다. 원진의 신체가 남달랐고 무인으로 손색 없는 위풍당당한 신형으로 그는 아마도 곤륜파의 손에 꼽히는 무인 도사로 보였다. 그가 태청전을 나가니 관주들은 하나같이 두 눈을 감았다. 곤륜파 관주들은 제법 위험이 있는 인물들로 보였다. 무거운 침묵이 질식할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었다. 잠심 후 일각의 시간이 지났으며 자, 모든 관주님은 일어나 자리를 옮기실까요? 곤륜파 장문인의 제안이었다. 장문인 이하 12명의 관주는 원탁이 있는 자리를 일어나 반원 형태의 의자가 배치된 곳에서 한 자리씩 차례로 10이 자리에 앉았고 정면에 곤륜파 장문인이 좌우로 금곡사관 관주인 적하도인과 영보관 관주가 앉았다. 그리고 정면 가운데 중앙은 비어 있었으며 이 가운데 빈 공간은 천장에서 들어오는 빛으로 조금 밝은 장소였다. 하지만 이곳 가운데 위치하면 관주들이 앉은 자리에 누가 앉았는지 밝히 볼 수 없었는데 이곳은 조금 어둠침침한 곳이었으니 반각의 시간이 지났고 태청전에 거대한 문이 열렸으며 그곳에서 두 사람이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한 사람의 걸음과 검은 신형의 형태로 보아 20대 무인으로 보였고 이자는 종전 장문인의 명을 받들어 밖으로 나간 원진도인이었으며 그 옆에서 걸어온 자는
검은 신형의 모습으로 15세 정도 되는 아이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이의 걸음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처벅, 처벅, 처벅. 한 사람의 걸음소리만 들렸다. 이들은 곧장 걸어와 12명이 앉아있는 어두운 중앙, 오직 빛이 천창을 통하여 들어오는 곳에서 자리했다. 그리고 성문을 데리고 온 원진도인은 어두운 오, 아이의 모습이 참으로 원시천존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현신하면 저런 아이의 모습일까? 아이의 나이가 13세라고 했지만 아이의 신형이 또래 아이와 같지 않게 15, 6세 정도 되어 보이는군. 골륜파의 장문이는 얼굴이 사람 좋은 미소로 가득하였다. 바로 유성문을 눈으로 확인하고 미소를 짓는 것이다. 물론 다른 관주들도 하나같은 마음이었다. 하지만 가장 반감을 품고 비뚤어진 눈으로 보고 있는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시종일관 유성문이 골륜파의 대제자 신분으로 도전하는 것에 반대하는 영보관의 관주였다. 사실 영보관의 관주는 대현도관의 관주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는데 대현도관 관주를 통하여 지난 1년여간 성문의 뛰어난 능력에 대해 자주 들어왔다. 비록 성문이 본인의 능력에서 10의 1할만 보여주고 있었지만 이도 12세 아이들의 능력을 수배나 뛰어넘는 능력이었다. 그러니 대현도관 관주는 아무 의미 없이 성문을 칭찬하며 그의 능력을 말했으나 영보관 관주의 입장에서 영보관의 일대 제자보다 뛰어난 능력을 어찌 시기하지 않을 수 있느냔 말인가. 영보관의 관주가 비록 골륜파의 12기둥 중의 하나인 영보관의 관주도인이었으나 그는 성정이 명예와 직분에 대해 큰 욕심이 있었다. 그가 관주가 되었던 과정 또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 사형들을 물리치고 관주가 되었으니 그가 자신의 애제자를 대제자로 앉히는 것에 얼마나 열망하겠는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지금의 성문은 자신이 이루고자 한 계획의 가장 큰 저의 요소로 여겼으며 저 녀석의 두 눈은 짙은 현기를 담고 있군. 역시 대현도관이 내게 한 말이 사실이었어. 하지만 난 꼭 영현이를 골륜파의 대제자가 되게 하겠다. 다음 때 장문이는 우리 영현이가 되어야 한단 말이다. 흐흐흐흐. 내 녀석이 절대로 대제자의 후보가 되지 못하도록 하겠단 말이다. 영보관의 관주의 두 눈에서 깊은 혈광이 터져 나왔으나 다른 11명의 관주와 골륜파 장문이는 영보관 관주의 눈빛을 볼 수 없었으니 오직 유성문이라는 미소년의 얼굴을 보며 환한 얼굴과 흐뭇한 얼굴을 하고 있었고 아이야, 너의 도가 어떻게 되지? 네? 장문이는 성문에게 도호를 물었다. 아, 장문인 아직 성문의 도호는 짓지 않았소. 하지만 나의 선사 현경도인께서 이미 정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해드리지요. 후후후후. 적하도인께서 성문이를 마치 아들과 같이 여기신다고 들었는데 저 같아도 아끼고 싶은 아이군요. 정말 잘생긴 아이요. 우리 골륜파의 이름을 강호무림에 널리 알릴 것 같소이다. 드르르르륵. 적하도인은 일어나 장문인에게 폭언하며 말한다. 감사드립니다, 장문인. 아, 관주께서는 앉으시지요. 저는 관주께 이런 예를 받을 자격이 없어. 우리 골륜파 12도가는 분명히 금곡에 큰 은혜를 입었으니 말이요. 아, 알겠습니다. 적하도인은 장문인의 말에 자리에 앉았다. 마저 진행하겠소. 내가 우선 아이에게 두어 가지 질문을 하고 아이의 생각을 알아볼 것이요. 그리고 아이의 무고를 가늠하겠소이다. 관주들께서 차례로 나오셔서 살필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소. 그 후에 관주들께서 아이에게 묻고 싶은 것을 묻는 순으로 하겠소. 장문인의 말에 다른 관주들은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성문아, 내가 듣기로 너는 골륜파의 모든 무공을 두루두루 안다고 들었다. 그런데 대현도관의 관주께서는 내가 특히 경신법에 대해 일가견이 있다고 하더구나. 그래, 성문아. 용이 구름에서 논일 때 8번 기침하는구나. 그 이유를 알고 있느냐? 장모님께서 울룡대팔씨를 말씀하시는구나. 신룡선무, 용유자희, 신룡법리, 울룡사면
울룡무공, 용미초풍, 용비구천, 철룡들인 물론 이는 장법으로 전개하는 울룡대팔식의 초식이지만 팔식의 용트림은 층층공의 원리가 되며 팔진으로 진기를 유통해야 비로소 자유로운 용이 됩니다. 즉, 진기가 기해혈에서 출발하는 팔진 유통은 장법으로도 자유로운 용이 되어 구름에서 논인다고 할 수 있겠지요. 허, 아주 정확한 답이구나. 허허허허. 무공에 관해 내게 더 묻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겠군. 네, 장모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 같은 팔진 유통은 우리 곤륜파의 무공이 모두 이와 같은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성문아, 더는 이야기하지 말거라. 더는 필요 없단다. 과유불급이다. 적하도인의 말이었다. 그의 애제자가 더 깊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상황에서 좋지 않다고 여겼다. 그는 비록 무공에 대해 깊은 이해가 없었지만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깊은 이해관계를 살필 줄 아는 지혜가 있었던 도인이었다. 그렇구나. 내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곤륜파 무공의 이치를 그동안 등한히 한 것 같구나. 아주 좋구나. 장문인의 말이었고 장문인은 더는 성문에게 무공에 대해 물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곤륜파 무공에 대해 깊은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 의심할 만한 여지가 없다. 그래서 말인데 나는 너의 신맥과 골격을 살펴도 되겠느냐? 네, 장모님께서는 제 신맥을 짚어보셔도 됩니다. 무인에게 있어서 맹문을 내어준다는 것은 생명을 맡긴다는 것도 같은 이치였으니 맹문이 잡히는 것은 맹문을 통하여 사악한 진기가 침투한다면 사람의 생명도 쉽게 앗아갈 수 있기 때문이었다. 성문도 이를 잘 알고 있었지만 장문인의 부탁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스르르르르. 퍼퍼퍼퍼퍼퍼퍼퍼퍼퍼퍼퍼. 곤륜파의 장문인은 신비로운 보법인 신행미종보를 전개하여 성문에게 다가왔으며 그는 이어서 곤륜파의 금나수인 금룡18회를 펼쳤다. 성문의 어깨와 팔등을 오르며 우스 손가락으로 두들겼는데 혈도를 짚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진기를 흘리지 않고 성문의 맹문을 따라 진맥하였을 뿐 아니라 최종적으로 성문의 두골을 큰 손으로 잡았다. 헉! 이때 장문인은 두 눈을 감았던 눈을 번쩍 크게 뜨며 자신도 모르게 큰 감탄을 터뜨렸는데 이럴 수가. 성문이는 하품, 중품, 상품, 극상품 이런 범주가 아니었구나. 극상품을 넘어선 천품이다. 허허허. 인간의 범주를 넘어서는 천품. 이럴 수가. 성문의 오성과 무골이 천품이라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민지원의 매거진에서 연재되었던 영웅불사지체는 2020년 8월 5일부터 2년이 넘도록 연재되었습니다. 그동안 영웅불사지체 시청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현재 암천기로 2부가 연재되오니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도 민지원의 매거진 더욱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